반갑습니다. 당당하게 나이 들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는 당당한 노후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제가 아주 무거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실려가야 한다면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떠오르십니까? 자식들요? 다들 가정이 있고 바쁘죠. 친구들요? 다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나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고, 집 한 채 장만하려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노후에는 당연히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60대, 70대에 들어서니 어떤가요? 통장에 돈이 좀 있어도, 집이 한 채 있어도 거실에 홀로 앉아 TV 소리만 듣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세상으로부터 내가 잊히고 있다는 고립감입니다. 전화기 한 번 울리지 않는 하루,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지 오래된 일상. 이것이 바로 노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인맥 관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쓸쓸한 노후를 끝내고 내 곁에 진실한 사람을 남겨서 당당하고 활기찬 진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그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편의상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중견기업 임원으로 퇴직하셔서 재산도 꽤 많으셨고 현직에 계실 때는 늘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형님, 형님 하며 따르는 후배들이 줄을 섰죠. 김 회장님은 그게 다 본인의 인덕인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자 전화벨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나니 명절에 찾아오는 후배도 한 명 없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김 회장님의 칠순 잔치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텔 연회장을 꽉 채웠을 분이 이번에는 조촐하게 식당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였습니다. 그날 김 회장님이 술 한잔을 하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술 사고 밥 사고 다 했는데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내가 사람을 사귄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사귄 거였어. 선생님들, 김 회장님의 사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라고 믿었던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내 직함이나 내 지갑을 보고 모여든 가짜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본 또 다른 분은 다릅니다. 이분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늘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넘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 돈을 쓰기보다 시간과 마음을 쓰셨습니다. 남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상대방의 작은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죠. 진짜 사람을 남기는 기술은 돈으로 사는 환심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진실한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드는지 김 회장님의 눈물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왜 젊었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핸드폰 연락처를 뒤져봐도 선뜻 전화 한 통 걸 곳이 없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세 가지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함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 내가 가진 명함으로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사로 혹은 어느 회사의 누구로 불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 명함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임에 나가서도 예전처럼 대접받길 원하고 내 말이 곧 법인 양 가르치려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명함이 사라진 당신은 지금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꼰대라고 부르며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근육이 퇴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남의 마음을 읽어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법, 돈을 버는 법은 잘 알지만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법은 모릅니다.
대화의 파랄이 내 자랑이거나 자식 자랑, 아니면 과거의 무용담입니다.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눈빛을 보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소통은 주고받는 탁구 같아야 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을 던지기만 하는 투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상 심리라는 독약입니다. 내가 저 친구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함이 쌓이고 그 섭섭함은 결국 분노와 원망으로 바뀝니다. 얼굴에 그 섭섭함이 쓰여 있는데 누가 곁에 오고 싶겠습니까? 품격 있는 노후는 준 것을 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장부를 들춰보듯 인간관계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벽을 깨부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더 깊은 고독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벽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해결책은 지갑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내가 돈이라도 써야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아니요, 틀렸습니다. 돈으로 산 사람들은 당신이 지갑을 닫는 순간 가장 먼저 당신을 비난하며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지갑 대신 귀를 사용하십시오.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줄이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네. 자네 정말 대단하다. 이 세 문장만 진심을 담아 사용해 보십시오. 수십만 원짜리 소고기를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배우자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세상에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당신은 그들에게 성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지갑을 열어 환심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어 경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람을 얻는 가장 고귀한 기술입니다. 당당한 노후는 돈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유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바로 품격 있는 거절입니다. 우리 세대는 거절을 참 못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내 사정이 안 돼도 쩔쩔매고 모임에서 당연하다는 듯 팝값을 떠넘겨도 허 웃으며 계산을 하죠. 왜 그럴까요? 거절하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혹은 나를 다시는 안 불러줄까봐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구걸입니다. 나를 좀 좋아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무리한 돈 빌려달라는 부탁, 예의 없이 선을 넘는 질문, 그리고 당연한 듯 요구하는 대접들에 대해 그건 좀 곤란하네, 내 원칙에 어긋나는 구먼이라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신기하게도요, 내가 만만하게 굴 때는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내가 분명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나를 어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품격은 모든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거절했을 때 떠나갈 인연이라면 그건 내 곁에 있어봤자 독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바로 노후의 청소입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새 가구가 들어오듯 무례한 인맥을 정리해야 진짜 나를 아껴줄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부터 거절을 연습하십시오.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당당한 노후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 실천 원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연락처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열어보세요.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나를 이용만 하려 했던 사람들, 혹은 3년 넘게 안부 한 번 안 물은 사람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인맥의 숫자가 내 행복의 숫자가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둘째, 더치페이의 생활화입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매번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을 고마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서로가 자기 몫을 낼 때 비로소 대등하고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셋째, 나 홀로 행복하기입니다. 남이 불러줘야만 행복한 사람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공부하는 즐거움을 깨달으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당당하고 행복한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에게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역설입니다.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내가 바로 서면 다가옵니다. 선생님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나 싶어 마음이 짠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깨달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베풀었던 친절, 참아왔던 인내,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좋은 부모, 좋은 상사,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당당한 나가 되십시오. 돈이 좀 부족해도, 주변에 사람이 좀 줄어들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면 그것으로 노후는 완성됩니다. 이 길을 혼자 걷기 외로우시다면 저희 당당한 노후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려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당당하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당당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평생 계속되는 로맨스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과 연애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최고의 찬사를 보내주십시오. 참 잘 살았다. 오늘도 너는 참 당당하다. 세상 그 누구의 인정보다 소중한 건 바로 내가 나에게 주는 박수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빛나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진실한 인연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라는 멋진 꽃으로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노후 자산 관리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당당한 파트너, 당당한 노후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